사랑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짝사랑. 한 번쯤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행복해졌다가도 또 어떤 날은 단 한 번의 무심한 행동에 가슴 깊이 무너진다. 길을 걸을 때 우연히 눈이라도 마주치면 온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고 그녀가 다른 사람과 즐겁게 웃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은 그녀가 내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걸지도 모른다. 더 끔찍한 건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막한 느낌이다. 대체 난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날 좋아할까? 내가 더 잘생겼다면? 돈이 많다면? 성격이 좋다면?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정작 어떤 답도 찾을 수 없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우리는 잘해주면 좋아할 거야라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녀를 위해 더 친절하게 행동하고 더 잘해주고 더 배려하고 더 다가가 보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녀도 나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언젠가는 나에게 마음을 열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녀는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사람으로만 인식될 뿐 연애 상대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보다 훨씬 덜 노력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그녀를 보며 충격을 받는다. 왜 저 남자야?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짝사랑은 점점 지쳐가고 결국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운이 좋은 사람만 연애에 성공하는 걸까? 잘생기거나 돈이 많아야만 가능한 걸까? 그렇지 않다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짝사랑을 연애로 바꾸는 공식? 지금부터 이 공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단순히 잘해주는 것만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특정한 법칙과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전략을 사용한다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제부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자. 당신의 짝사랑이 끝나고 연애가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른 척하거나 혹은 친절하지만 친구처럼만 대하는 상황.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고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가슴이 뛰지만 막상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땐 아무 말도 못하고 어색하게 웃기만 하는 경험.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나보다 덜 잘해주는 사람, 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연인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말 한마디에도 신경 쓰고 작은 친절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다하는데 왜 내 진심은 전해지지 않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상대를 감동시키면, 잘해주면, 헌신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언젠가는 받아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짝사랑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좋아해서예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조심스러워져요. 실수할까봐, 부담을 줄까봐, 멀어질까봐 내 감정을 숨기고 상대에게 맞추려 해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상대가 편한 방향으로 행동하고,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내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가 나를 편한 사람으로만 보게 만들어요. 편한 사람, 부담 없는 존재, 좋은 친구. 그런데 정작 연인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사람. 그게 짝사랑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예요. 왜? 잘해주는 것. 이 실패로 이어질까? 사람은 언제 상대에게 끌릴까요? 단순히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호감을 표현한다고 해서 무조건 끌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느끼면 관심이 줄어들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명품이나 슈퍼카를 보면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너무 비싸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매력을 느껴요. 하지만 만약 길거리에 널린 가방이나 평범한 차라면 예쁘고 멋있더라도 쉽게 지나쳐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짝사랑을 하면 상대에게 잘해주고 헌신하고 필요하면 뭐든 다 들어주죠.
하지만 이런 태도가 상대에게 어떤 신호를 줄까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뭐든 다 해줄 거야. 이 사람은 내게 관심이 많고 노력하고 있어. 나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러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아요.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평소에 사고 싶었던 신발이 있어요. 비싸서 망설이던 신발이었는데 어느 날 한정판으로 출시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금방 품절될 거라는 말을 들으니 더 가지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만약 그 신발이 몇 달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면 더 이상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갖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든 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당신을 언제든 곁에 둘 수 있다고 느끼면 굳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짝사랑에서 연애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잘해주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일부러 밀당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상대가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에요. 그럼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자신감이 있는 사람.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연애를 할 때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의 감정과 가치를 지키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겨요. 예를 들어 상대가 답장을 늦게 보내면 불안해하는 대신 나도 내 일에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매력적인 법이에요. 두 번째, 쉽게 가질 수 없는 사람. 무조건적인 헌신을 멈추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해요.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해요. 그렇다고 일부러 밀어내거나 밀당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보다는 상대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너무 바쁠 때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기. 상대가 부탁을 할 때 무조건 들어주기보다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해주기. 상대가 나를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편해지면 잠시 거리를 두어 긴장감을 주기.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이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놓치면 아쉬운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세 번째, 매력적인 사람. 외모, 성격, 태도 등에서 스스로를 가꾸는 것도 중요해요. 단순히 잘생기거나 예쁜 게 아니라 나만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자기만의 취미와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당신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낄 수도 있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된다면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기분이 들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충분히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상대가 알아서 당신에게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적인 부분도 가꾸는 섬세함이 필요해요. 깔끔한 스타일, 좋은 향기, 건강한 몸가짐을 유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자에게 호감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 뭔가 다르다 라는 느낌을 주게 돼요. 짝사랑에서 연애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나를 바꾸지 않고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먼저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상대도 나를 가치 있게 보고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때부터 상대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제 짝사랑을 멈추고 상대가 당신을 쫓아오게 만들어야 해요. 희소성 전략과 신호 보내기. 누군가는 사랑받고 누군가는 외롭게 기다리는 이유. 누군가는 가만히 있어도 사랑받고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짝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애써 다가가도 상대가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외모나 조건 때문일까요?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운명 같은 걸까요? 사실 연애에는 보이지 않는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식의 핵심은 희소성이에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걸 떠올려 보세요. 어떤 물건이든 경험이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일 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비싼 명품, 한정판 아이템,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희소한 것은 가치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상대가 쉽게 가질 수 없는 사람일 때 더 끌리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언제든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되면 상대는 절대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짝사랑이 실패하는 이유예요. 좋아하는 마음을 들키는 순간 매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을 원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더 간절해지고 더 매력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가고 싶었던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요. 평소에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럼 당신은 그 순간 바로 들어가서 먹고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 맛집이 늘 한산하고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 가게에 대한 기대감이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돼요. 연애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작용해요. 상대가 언제든 나를 가질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나에 대한 관심과 끌림은 사라져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나요? 너무 쉽게 연락하고 너무 쉽게 챙겨주고 너무 많은 호의를 베풀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애타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희소성을 만들지 못하면 짝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짝사랑에서 연애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희소성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희소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연락을 줄이거나 일부러 밀당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차갑게 거리를 두는 걸까요? 희소성은 단순히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항상 상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쉽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력해야만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가장 먼저 상대에게 보내는 신호를 조절해야 해요. 사람은 상대가 보내는 신호를 통해 그 관계를 정의해요. 내가 상대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 상대는 나를, 이 사람을 좋아해도 될까? 이 사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연애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신호를 보내야 할까요? 희소성을 만드는 신호 보내기 전략. 희소성을 만들기 위해선 절대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내야 해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다면 상대는 당신이 베푸는 관심과 호의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는 행동이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당신의 행동이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관심을 얻고 싶어지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상대의 반응에 따라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짝사랑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의 작은 반응에도 과하게 신경 쓰는 거예요. 상대가 연락을 늦게 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고민하고, 상대가 조금 차갑게 대하면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나 불안해하고, 상대가 조금만 잘해주면 혹시 나 좋아하는 걸까 설레고, 이런 태도는 상대가 당신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흥미롭지 않아요. 당신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켜야 해요. 마지막으로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멈추고 적절한 거리 유지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무조건 잘해주고 싶은 게 당연해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헌신은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낮추는 행동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거절을 해보는 것이에요.
상대가 갑자기 부탁을 하면 가끔은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상대가 급하게 연락을 해도 항상 즉시 답장하지 않아야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연락이 잘 되고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항상 나를 위해 대기하는 사람 취급하면서 나를 쉽게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너무 맞춰주지 않고 나도 내 기준을 가져야 해요.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을 쉽게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당신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돼요. 희소성을 가진 사람만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만의 특별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잘해주는 것보다 신호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왜 어떤 사람과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어떤 사람과는 어렵게 느껴질까? 누군가를 좋아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평소에는 나름대로 유머도 있고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말도 잘하는데 짝사랑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어색해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죠. 말을 잘해야 할 것 같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이다 보니 오히려 말이 꼬이고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고 상대방과 가까워질 기회도 줄어들어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만 있다면 관계도 쉽게 발전할 텐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관심 없는 사람과는 쉽게 대화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과는 어렵게 느낄까? 좋아하는 감정이 대화를 망친다. 사실 관심 있는 사람과 대화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목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가벼운 잡담이에요. 그런데 짝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잘 보여야 한다. 어떻게든 더 가까워져야 한다. 는 목적이 생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말투가 어색해지고 불필요하게 긴장하게 돼요. 상대의 반응을 신경 쓰느라 말하는 속도나 톤이 부자연스러워져요. 완벽한 말을 하려고 한다. 상대가 좋아할 만한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 말이 끊기고 어색해져요. 평소라면 쉽게 할 수 있는 농담이나 장난도 하지 못해요. 또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 대화에서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죠. 말실수를 할까봐 조심하다 보니 점점 말이 줄어들어요. 상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봐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 못해요. 결국 이런 태도가 쌓이면 상대도 당신을 편하게 대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관계는 절대 연애로 발전할 수 없어요. 연애는 특별한 대화가 아니라 편한 대화에서 시작돼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말을 해야만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멋진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상대가 감동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연애에서 중요한 건 특별한 대화가 아니라 편한 대화예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하루 동안 정말 피곤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친구들과도 신경전이 있었어요. 이럴 때 누구와 대화하고 싶을까요? 재미있고 화려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별거 아닌 이야기라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짝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편한 사람이 되기보다 멋진 사람이 되려고만 하니까요. 하지만 멋진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되어야 관계가 발전해요. 왜냐하면 편한 관계가 되어야 서로 감정을 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짝사랑에서 연애로 가려면 먼저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대와 편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 특별한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적인 대화를 즐겨야 합니다. 짝사랑을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서 상대가 좋아할 만한 주제를 찾거나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주제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예요. 편한 분위기에서 나누는 가벼운 대화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웃겼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라도 편하게 나눌 수 있으면 상대는 당신과 있을 때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두 번째, 상대의 말에 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짝사랑을 하면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상대가 조금만 다정하게 말해도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하고 기대하고, 반대로 조금 무심하면 나한테 마음이 없나 봐 하고 실망해요. 하지만 이렇게 반응하면 대화 자체가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말에 가볍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가 장난을 치면 나도 자연스럽게 받아치고, 상대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편안한 태도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당신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세 번째, 대화의 부담을 줄여주기. 상대가 당신과 대화하는 걸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너무 깊은 질문을 하지 않기,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주제를 피하기, 가벼운 농담과 유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즐겁다고 느끼게 돼요. 네 번째, 대화의 리듬을 만들기. 대화는 리듬이 중요해요. 너무 길게 말하면 지루해지고 너무 짧으면 어색해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가 말할 때 잘 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말을 길게 하면 잠시 기다렸다가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부담 없이 오래 대화할 수 있어요. 연애는 편한 대화에서 시작된다. 연애는 특별한 말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편한 대화에서 시작돼요. 짝사랑하는 상대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절대 연애로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상대가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상대가 당신과 대화하는 걸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상대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편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연애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작은 호감 표현과 남자친구 같은 태도를 가져라. 좋아하는 감정을 들키면 안 된다. 는 착각. 짝사랑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조언 중 하나가 있어요. 너무 티내지 마. 좋아하는 거 들키면 끝이야. 밀당을 해야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감정을 철저히 숨기려고 해요. 상대가 나를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고 호감이 들킬까봐 일부러 무심한 척 행동하죠. 하지만 이상하죠. 그렇게 애써 숨기는데도 관계는 좀처럼 발전하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어느 순간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져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그 차이는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요. 연애는 감정이 흘러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일부러 무심한 척하면 상대는 당신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상대도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거나 너무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는 부담을 느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작은 호감 표현을 통해 상대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티내는 것과 호감을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 짝사랑이 연애로 발전하려면 상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상대가 나를 의식해야 해요. 사람은 자신을 신경 쓰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신경 쓰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이 정도의 의심이 들게 만들어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완전히 빠졌구나 라는 확신을 주면 안 돼요. 확신을 주는 순간 상대는 오히려 당신을 가볍게 여기거나 연애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호감을 표현하되 확신을 주지 않는 것, 이 핵심이에요. 이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작은 호감 표현의 기술을 익혀보세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호감 표현을 자연스럽게 해요. 이들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관심을 심어주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부담 없는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짝사랑을 하면 무조건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어져요. 하지만 너무 과한 친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요. 상대가 부담을 느끼거나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으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그녀가 회사 동료라면 인쇄된 서류를 무심하게 가져다 주기, 무거운 물건을 가볍게 들어주기, 대학 동기라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물 한 잔 챙겨주기, 2+1 음료를 하나 건네기, 친구 사이에서 상대가 피곤해 보일 때 좀 쉬어 하고 가볍게 말해주기. 이런 행동은 연인 관계에서만 하는 특별한 친절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는 어느 순간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신경을 쓰고 있나?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이렇게 작은 의심이 시작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신경 쓰게 돼요. 좀 더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처럼 행동해 보는 겁니다. 짝사랑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상대가 고백하기를 기다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가 먼저 마음을 표현할 가능성은 낮아요. 특히 여자는 연애를 직접적으로 시작하기보다 연애의 분위기를 느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즉, 상대가 연애를 생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남자친구처럼 행동하되 연인의 위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 이 중요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에게 가볍게 챙겨주면서 남자친구가 할 법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이거 맛있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기. 가끔은 잘 잤어? 같은 가벼운 안부를 묻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매일 먼저 연락하고 모든 일에 과하게 신경 쓰면 오히려 부담을 줘요. 중요한 건 관심을 주되 너무 쉽게 예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는 점점 당신을 남자로서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연애로 가는 핵심 단계예요. 짝사랑에서 연애로 가기 위한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짝사랑에서 연애로 가려면 상대가 당신을 연애 상대로 고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작은 호감 표현을 통해 상대가 나를 의식하게 만들고 남자친구처럼 행동하면서 상대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상상하도록 유도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을 좋은 사람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될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요. 여성이 남성에게 끌리는 심리적 메커니즘. 왜 어떤 남자는 쉽게 사랑받고 어떤 남자는 끝없이 짝사랑만 할까? 어떤 남자는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끌리고 어떤 남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의 관심을 받지 못해요. 비슷한 조건을 가진 남자들이라도 한 사람은 연애가 술술 풀리고 한 사람은 짝사랑만 하며 소가리를 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정말로 외모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일까요? 물론 이런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긴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성이 어떤 남자에게 끌리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방식에 익숙해요. 남자는 보통 외적인 매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예쁜 여자, 매력적인 몸매, 세련된 스타일.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방식은 훨씬 복잡해요. 외모만 보고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아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와 함께하면 내가 행복할까를 따져요. 그 기준은 단순히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남자가 만들어내는 감정, 분위기,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여성이 남성에게 끌리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핵심 요소를 알아볼게요. 내가 이 남자에게 기대도 될까 하는 느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심리적 의존을 노리는 겁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남자에게 끌려요. 이게 바로 심리적 의존이에요. 우리는 흔히 연애에서 남자는 여자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여자가 남자에게 기댈 수 있느냐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다고 느끼면 그 순간부터 그 남자는 특별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자는 이 사람 없으면 불안해. 이 사람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연애로 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럼 여자가 남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자신의 불안과 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을 때예요. 이 남자는 내가 솔직해도 괜찮을까? 하는 약간은 심리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내야 해요. 여자는 감정을 나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연애를 할 때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솔직해도 될까?를 고민해요. 즉, 여자는 이 남자 앞에서 내 약한 모습을 보여도 안전할까?를 먼저 따져요. 그래서 여자가 마음을 여는 순간은 단순히 남자가 잘해줄 때가 아니라 이 남자 앞에 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도 괜찮다고 느낄 때예요. 이걸 위해선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해요. 여자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 것. 아,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그냥 넘겨. 이런 말들은 여자의 감정을 다치게 만들어요. 대신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기분이었어? 같은 말로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여자가 작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진지하게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여자는 가벼운 고민을 말하면서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존중해 줄까?를 테스트해요. 이때 대충 듣거나 해결책을 주려 하면 오히려 거리를 두게 돼요. 중요한 건 해결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자는 점점 감정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자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돼요. 여자가 연애하고 싶다 라고 느끼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남자가 먼저 대시하고 여자는 그걸 받아들인다 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여자는 자신이 먼저 끌린 남자와 연애하고 싶어져요. 그럼 여자가 이 남자와 연애하고 싶다 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 남자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감정이 들 때 여자는 남자에게 확 빠져버립니다. 여자는 연애를 감정적 의존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즉, 이 남자라면 내 감정을 받아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여자가 힘들 때 가볍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내가 기댈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그 남자는 연애 대상으로 급상승해요. 또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사라지면 아쉬울 것 같다고 느낄 때 호감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달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편하게 대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 남자가 나에게서 멀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느끼는 순간 여자는 급격하게 불안해지고 그 남자가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이걸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 조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느낌을 줘야 여자가 쉽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방적으로 내가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여자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아쉽다 라는 감정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짝사랑에서 연애로 가려면 여자의 심리를 이해해야 해요. 여자는 단순히 잘해주는 남자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 원하는 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남자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자가 당신에게 고민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자가 당신과 있으면 감정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당신이 없을 때 여자가 아쉬움을 느낄 만큼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미 짝사랑을 끝내고 연애로 갈 준비가 된 거예요. 불안 요소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왜 그녀는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을까? 짝사랑을 할 때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상대가 애매한 태도를 보일 때예요. 분명 나에게 호의적인 것 같고 가끔은 관심 있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리를 두거나 확실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혼란스러워져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닌 걸까? 내가 더 다가가도 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이 애매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초조해지고 상대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 그녀를 원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자가 확신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녀 스스로도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녀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그녀는 왜 당신과의 관계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깊이 다뤄볼 거예요. 여자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면 그녀가 당신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불안 요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는 절대 깊어질 수 없어요.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더 잘해주면 그녀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다정하게 대해주고 더 잘해주고 더 헌신하려 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여자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녀는 절대 당신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는 감정으로 연애를 결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와 함께하면 내가 행복할까? 라는 감정적인 확신이 있어야 연애를 해요. 그런데 만약 그녀가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떠올렸을 때 어떤 불안 요소가 느껴진다면 그녀는 당신을 연애 상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보다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자가 느끼는 불안 요소를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여자가 느끼는 불안 요소 3가지를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남자가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여자는 불안해집니다. 여자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남자가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지를 확인하려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면 여자는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이 남자는 너무 쉽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흥미를 잃거나 관계를 가볍게 여기게 돼요. 즉 단순히 좋아한다 는 표현만으로는 여자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녀가 진짜 신뢰를 가질까요? 감정을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줘야죠. 하지만 너무 과하게 매달리거나 지나치게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남자를 작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들어주려 하면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낮추게 되는 거죠. 여자가 먼저 신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꾸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작은 배려를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여자는 단순히 좋아한다 는 말보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 신뢰를 가지게 돼요. 두 번째, 이 남자와 연애하면 내가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 여자는 불안해집니다. 여자는 연애를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 하나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남자와 연애하면 내가 행복할까? 라는 확신이에요. 즉 단순히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주는 남자가 되어야 해요. 여자가 감정적으로 불안해할 때 단순한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말아야 해요. 예를 들어 그런 고민은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은 오히려 그녀의 감정을 다치게 만들거든요. 대신 그녀가 감정을 표현할 때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이야기만 들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한테 정말 힘든 일이었겠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이 남자와 있으면 감정적으로 편하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그녀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면 여자는 이 남자와 함께하면 내가 편안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원하는 걸까 아니면 쉽게 얻으려는 걸까 라는 불안감을 여자들이 많이 가집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소중하게 여길까를 고민해요. 즉 가벼운 관계로 생각하는 남자와는 절대 연애하지 않아요. 너무 빠르게 관계를 진전시키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직 친밀도가 쌓이지 않았는데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감정을 강요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 남자는 나를 쉽게 얻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아끼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작은 행동에서 신뢰를 쌓아가야 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가 어려울 때 꾸준히 신경 써줘야죠. 이런 과정이 쌓이면 여자는 이 남자는 진짜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짝사랑에서 연애로 가려면 불안 요소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녀가 느끼는 불안 요소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어요. 그녀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짝사랑을 할 것인가? 그녀의 불안 요소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연애로 발전시킬 것인가? 왜 어떤 남자는 사랑받고 어떤 남자는 끝없이 기다릴까? 어떤 남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여자가 먼저 다가오고 어떤 남자는 아무리 잘해줘도 여자가 그를 연애 상대로 보지 않아요.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지고 누군가는 계속 짝사랑만 하다가 포기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단순히 외모 때문일까요?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일까요? 물론 이런 요소들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자가 그 남자를 절대 놓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느냐 하는 거예요. 여자는 한번 마음이 움직이면 그 남자를 놓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자가 절대 당신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방법.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짝사랑은 끝나고 연애가 시작될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놓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히 잘생겼다, 멋지다, 착하다 같은 이유로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를 놓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은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었을 때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여자는 이 남자를 놓칠 수 없어 라고 느낄까요? 첫 번째, 이 남자 없으면 허전할 것 같다고 느낄 때 여자는 연애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즉, 그 남자가 자신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그를 쉽게 놓을 수 없어요. 여자가 이 남자 없으면 허전하다 라고 느끼는 순간 관계가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자가 이런 감정을 느낄까요? 감정적인 교류를 꾸준히 만들어야 해요.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해요. 가벼운 고민, 일상의 이야기, 감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그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해요. 매일 보지 않더라도 그녀가 당신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무심하게 잘 지내? 라고 물어보는 대신 어제 피곤해 보이던데 좀 괜찮아? 같은 말이 더 효과적이에요. 적절한 거리 유지하세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되면 당신의 가치는 떨어져요. 하지만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남자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준다고 느낄 때 여자는 본능적으로 나는 특별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녀를 특별하게 대해준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모두에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녀에게만 특별한 사람이 돼보는 걸 추천드려요. 모든 여자에게 다 친절한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심한데 그녀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면 그녀는 자신이 예외적인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이 강력한 끌림으로 이어져요. 남들이 모르는 그녀만의 특징을 알아주기. 여자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남자에게 특별함을 느껴요. 예를 들어, 너 피곤할 때 습관처럼 머리를 만지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은 그녀가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자세히 보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요. 사소한 순간을 소중하게 만들어줘 보세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우산 가져왔어? 한마디가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여자는 사소한 배려에서 큰 감동을 받아요. 세 번째, 이 남자가 사라지면 아쉬울 것 같다고 느낄 때 사람은 이를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대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항상 옆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당신의 가치를 깊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남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고 느끼는 순간 그녀는 불안함을 느끼고 당신을 놓치지 않으려 해요. 조금씩 거리를 두는 시도를 해보며 그녀의 반응을 살펴라. 갑자기 연락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끔은 먼저 연락을 줄이고 그녀가 먼저 연락하게 유도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을 다시 신경 쓰게 돼요.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남자가 되어 당신의 역량을 알려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남자가 되면 그녀는 당신을 놓칠 수 없다고 느껴요. 예를 들어 취미를 가지거나 자기 개발을 하면서 당신만의 매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갈 수도 있다. 는 위기감을 주는 거죠. 일부러 다른 여자를 만나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한 사람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여자는 이 남자가 나만 바라보는 존재라고 확신하면 긴장감을 잃게 돼요. 짝사랑을 끝내고 여자가 당신을 선택하게 만드는 법. 여자는 감정으로 사랑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놓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요소를 정리해 볼게요. 우선 그녀에게 당신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이 남자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준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당신이 사라지면 아쉬울 것 같다고 느끼게 만들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여자는 당신을 연애 상대로 인식하고 결국 이 남자와 함께해야 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이제 당신은 단순히 짝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놓칠 수 없는 남자가 될 준비가 되었어요. 더 이상 막연히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는 여자가 당신을 선택하도록 만들 차례예요. 여기까지 읽은 당신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짝사랑은 끝났어요. 이제 연애가 시작될 시간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짝사랑이 연애로 발전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다를 거예요. 이제는 왜 짝사랑이 실패하는지, 왜 그녀가 당신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녀가 당신을 놓칠 수 없는 사람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행동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믿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사랑 앞에서 자신을 작게 만들어요. 나는 아직 부족해. 그녀는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난 원래 연애를 잘 못해.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진실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까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당신이 실패했던 이유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단지 연애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짝사랑은 감정을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표현해야 하는 거라는 걸. 여자는 단순히 잘해주는 남자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끌리는 남자를 원한다는 걸.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단지 그 매력을 상대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법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당신은 이제 짝사랑을 끝낼 준비가 되었어요. 당신은 이제 그녀가 당신을 놓칠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그녀가 나를 원하게 만들겠다. 나는 내 사랑을 스스로 이루겠다. 그리고 행동하세요. 내일부터 조금씩 달라지세요. 그녀와의 대화에서 부담을 덜어보세요. 그녀를 특별하게 대하되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세요.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녀가 변하는 걸 느낄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당신이 연락을 줄이면 그녀가 먼저 궁금해지고,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남자는 내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순간 짝사랑은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제 당신의 사랑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더 이상 막연히 바라보기만 하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직접 만들 때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니까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